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는데요. 다만 오후까지 산지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아도 낮 기온 30도 가까이 오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18도에서 21도 사이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건강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법과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원주시 가족지원센터가 오는 7월 건강가족운동회를 개최하는데요.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죠. 그리고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서 도내 주간 주요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올해 하반기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70여 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8세 이상 원주 시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입니다. 선발된 사람은 다음 달부터 올해 11월까지 행정과 환경정비 분야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참여 신청은 이달 20일까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평창군이 이달 말까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급식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어린이집 11곳인데요. 점검에서는 식자재 냉장 보관과 유통기한 준수 여부, 조리도구 소독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영월군이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체감형 정책을 대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영월사랑 상품권의 인센티브를 10%로 고정하고 월 구매 한도를 상향하며 상하수도 요금과 종량제 봉투 등 공공요금을 동결해 서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 가격업소 35곳으로 확대 지정을 하고 지역화폐 결제 시 5%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위생환경 개선과 편의시설 관리, 안전관리, 물품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일 강한 햇볕과 높은 습도가 이어지면서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강과 계곡으로 피서를 계획하는 분들 요즘 많으실 텐데요. 이맘때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온열질환 예방법과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횡성소방서 현장 대응단 지휘팀장인 김대겸 소방경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소방경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여름은요 유독 더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2024년 강원 지역에서는 온열 질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짚어주실까요? 예, 24년 그 도내 온열 질환 환자는 117명이 발생하였으며 춘천, 원주가 각 16명, 강릉 13명 순으로 발생했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횡성을 비롯해서 강원 영서권과 같이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특히나 온열 질환에 더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고령자분들은 또 본인이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 온열 질환별로 좀 어떤 초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신호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예. 열탈진은 더운 환경에서 땀을 많이 흘려 탈수된 상태입니다. 예. 초기 증상으로는 피로감, 두통, 어지러움, 식은땀, 구역질 등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열사병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열사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상태인데요. 예.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땀이 나지 않으면 의식이 흐려지거나 혼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고령자는 체온이 올라가도 땀이 잘 나지 않아 증상을 놓치기 쉬운데 급격히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탈진, 열사병을 보통은 묶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열탈진을 방치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열사병으로 악화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정말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을 하다 보니까 이걸 신고를 먼저 해야 할지 아니면 급한 대로 알아서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지 당사자가 되면 우왕좌왕하기 쉬운데 온열 질환이 발생했을 때 환자 본인 혹은 신고자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예, 먼저 119 신고부터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네, 환자가 말이 없거나 의식이 혼미한 경우에는 바로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하고 지체 없이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면 위치도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신고부터 해주시고 그 다음을 이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엔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그늘이나 에어컨이 나오는 곳이 좋고 불가능하면 옷을 느슨하게 풀고 바람이 통하게만 해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예. 네, 가능하다면 체온을 낮추는 처치를 해주시고요.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거나 얼음팩이 주변에 있으면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에 대주시면 체온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의식이 있다면 시원한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의식이 없거나 토하려는 경우에는 절대로 물을 드시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신고가 먼저고요. 그리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체온을 낮춰주고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셔도 위급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신고가 먼저다라는 부분 강조를 해주셨고요. 요새는 이제 신고만 휴대폰으로 하면 위치가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의식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물을 먹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의식이 없거나 토하려는 경우에는 절대로 억지로 물을 먹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자, 온열 질환 외에도 무더운 날씨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또 어떤 상황들을 주의하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네,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는 온열 질환 외에도 심혈관 질환, 당뇨, 탈수 같은 만성 관련 응급 상황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네. 네,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위로 심장에 부담이 커져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당뇨 환자는 식사나 수분 섭취가 불규칙해지면 저혈당이나 고혈당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땀을 많이 흘리면 전해질이 빠져나가 근육 경련이나 의식 저하가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덥다는 걸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주변에서 자주 안부를 확인해 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심혈관계 질환, 당뇨, 탈수 부분 알려주셨는데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물놀이 인파도 늘고 있습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나 유형이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또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일반 시민이 취해야 할 행동 요령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예, 물놀이 인파가 많은 강이나 계곡, 해수욕장에서는 수심이 깊거나 바닥이 미끄러워진 곳,
뭐 안전 요원이 없는 지역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 예, 그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뛰어들거나 그 음주 후 물놀이도 위험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바로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그 함부로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 게 그 좋고요. 그 튜브나 긴 막대 등 그 물건을 던져 구조를 돕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 신속한 신고와 간접 구조가 시민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입니다. 예, 우선은 안전 요원이 주변에 있는지 살펴보고 들어가셔야 되고 준비 운동 후에 네, 물놀이를 해야 할 텐데요. 보면 매년 여름마다 비슷한 유형의 물놀이 사고가 반복되곤 합니다. 시민들이 물놀이 중에 자주 하는 실수나 위험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해당 행동들이 왜 위험한지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매년 그 반복되는 물놀이 사고는 그 대부분 조금만 주의하면 막을 수 있는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음주 후 물놀이는 그 판단력과 그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익사 위험이 매우 높고 그 수심을 확인하지 않고 뛰어드는 행동도 그 바닥에 그 부딪혀 다치거나 의식을 잃을 수 있어 위험하고요. 또한 그 구명조끼 없이 배를 타거나 수상 내절을 즐기는 경우도 많지만 물에 빠졌을 때는 수영 실력보다는 그 구명조끼가 생명을 지켜줍니다. 예. 네. 결국 나는 괜찮겠지라는 그 방심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술은 절대 금지하시고 그 수심 확인 후에 구명조끼 착용하시고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술은 절대 금지, 그리고 수심 확인, 그리고 구명조끼 착용,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보통 뭐 나는 수영 잘해서 구명조끼 안 착용해도 돼라는 분도 많이 계시죠? 예. 네, 그러면 안 된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그 올 여름도 그 무척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준비된 한 사람은 두 사람을 지킵니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을 자주 드시고 그 무리하지 말고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멈추는 용기를 가져주시고요. 그 서로의 안부를 살피는 따뜻한 관심이 그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곳곳에서 해수욕장 개장 소식도 들려오고 여름 물놀이 계획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모쪼록 안전하게 오늘 이야기 명심하시고 물놀이 즐겨주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횡성소방서 현장 대응단 지휘팀장 김대겸 소방경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14회 건강가족운동회가 오는 7월 19일에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건강가족운동회가 곧 열린다고요. 어떤 행사인가요? 네, 시민들의 건강한 가족 문화를 위해 힘쓰는 원주시 가족센터가 2011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원주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족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2인 부부인 1세대 가족부터 3세대 가족까지 가족 단위로 참가할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다문화 가정이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참여하는 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이 매년 이 행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해서 이 운동회 활동을 하면서 특별한 추억을 쌓고 또 가족애를 키울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매년 프로그램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크게는 가족 운동회와 공연, 체험 부스, 그리고 경품 추첨으로 진행이 됩니다. 올해 14번째 열리는 건강가족운동회는 다가오는 7월 19일 열리는데요. 원주시 가족센터 이소희 사회복지사에게 그동안의 운영 성과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건강가족 운동회는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변화함에 따라 가족의 건강성 회복과 가족의 향상을 위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13세대 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회를 개최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간 유대감을 증진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 건강가족 운동회 사업은 2011년 제1회 건강가족 운동회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13회기 진행되어 총 7,012명의 원주 시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건강가족 운동회 만족도 조사로 매년 높은 만족도가 조출되었고 운동회를 통해 가족 공동체의 유대감을 증진하고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 많은 시민분들이 참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동회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 어떻게 구성이 좀 됐을까요? 네, 우선 매년 참가 인원 이상의 가족들이 몰리면서 많은 성원을 잇고 있는데요. 네. 이번 대회에는 30여 가족, 120명 정도를 모집합니다. 3세대 손자, 손녀, 부모,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로 이루어진 3세대 구성 가족에게는 특별상도 시상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조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게임들이 준비됐고 특히 평소에 1세대에서 3세대까지 가장 반응이 좋은 부분은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는 복불복 OS 퀴즈라고 합니다. 네. 이외에도 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줄다리기와 계주를 비롯한 프로그램들로 알차게 구성이 돼 있는데 특히 경품이 있어서 참가자들의 열의와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상지대학교 태권도 시범단과 점핑 줄넘기 팀의 또 화려한 공연이 진행돼서 공연장의 분위기를 더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직접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화려하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부대 행사도 풍성하게 준비가 되는데요. 가족 포토부스, 소방 안전체험, 가족 선물 뽑기처럼 모든 연령대가 함께할 수 있는 체험들이 준비가 됐고요. 또 죽 만들기를 비롯해서 현장에는 커피, 슬러시 같은 먹거리 부스들도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소희 사회복지사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운동회는 1부, 2부로 나누어져 1, 3세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복불복 OX 퀴즈와 줄다리기, 대형 바통개주 등의 게임과 조부모님, 영유아 친구들을 위한 연령대별 맞춤형 게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운동회를 위해 원주아동센터,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원주소방서, 양엄토마스 장애인 종합복지관, 치악산 국립공원사무소, 소망주기 봉사회 등 원주지역 유관기관들의 도움으로 더욱 풍성한 운동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원주시 가족센터에서는 원주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한 가족 양육 교육 및 올바른 부모 역할 이해 증진을 위한 생애 주기별 부모 교육과 가족 내 관계 및 갈등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는 가족 상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13일 토요일에 따뚜주차장 일대에서 제3회 세계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 일정이 안 맞아서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고요? 네, 아쉽지만 이번 축제는 사실 벌써 참가자 모집이 크게 몰렸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행사 외에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센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가족 사랑의 날인데요. 매월 색다른 주제의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셋째 주 수요일 가족과 함께 색다른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이 가족 프로그램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원주 시민들의 건강한 가족 문화를 위해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앞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강원도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들어보죠. 원주시 흥원면 사제 1, 2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서려고 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고요? 네, 원주 흥원면 사제 1, 2에 음식물 폐기 처리 시설 설치가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말 사제 1, 2 원주시 환경사업소 인근 9,827제곱미터 부지에 하루 최대 98톤 규모의 음식물 폐기물을 반입해 가축 사료를 생산하는 시설의 사업 계획서를 시에 접수했습니다. A업체는 음식물 폐기물을 통해 하루 9.7톤가량의 사료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A 업체가 최근 취하원을 제출하면서 사업이 무산된 줄 알았으나 지난달 일부 내용을 보완해 다시 사업 계획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사제리, 대안리, 문마급, 동아리 등의 주민들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마을 곳곳에 반대 플래카드를 내걸고 원주시에 반대 서명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속됨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 활동 역시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마을 주민분들과 원주시는 각각 어떤 입장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우선 김영길 사제1, 2이장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 예정 부지와 마을 간의 거리는 100m가 채 안 되는 만큼 악취와 해충, 운반 차량으로 인한 비산먼지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곳에는 쓰레기 매립장에 퇴비 공장까지 밀집된 만큼 더 이상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주시 관계자는 아직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사업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혹시 모를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갈등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횡성 소식입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한 횡성 전통시장 장터데이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군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26일까지 횡성 전통시장 장터데이를 진행하는데요. 시장을 찾는 고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횡성시장조합이 주관하는 장터데이는 전통 5일장이 열리는 끝자리 1, 6일마다 열려 횡성 전통시장 동문부터 서문까지 중심거리에서 고객들에게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주요 행사는 다양한 종류의 허브와 다육식물을 직접 심고 가꾸어 가져가는 체험 장터,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 사은품 증정, 1일 1회 진행하는 룰렛 이벤트 등입니다. 특히 횡성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제철 농산물과 특산품은 합리적인 가격에 고향의 정까지 듬뿍 담아 판매돼 농가는 물론 상인과 고객들 모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네, 횡성 전통시장 장터데이 운영으로 예상되는 기대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횡성군은 장터데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고객들의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하고 시장이 단순한 장터를 넘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소통하며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횡성군 관계자는 7월까지 진행하는 장터데이 행사를 통해 침체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고객과 상인 모두가 만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장터데이를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횡성군의 전통시장을 찾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영월 소식입니다. 영월군에 청년 공유 주거마을이 들어선다고 하죠. 관련 소식 전해주세요. 네, 영월 상동에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청년 공유 주거마을이 들어섭니다. 영월군은 상동읍 천평리 일원에 조성 중인 청년 공유 주거마을을 오는 8월 준공하고 올해 말 정식 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조성하는 청년 공유 주거마을은 단 장기 정착 청년을 위한 숙소 10인실 등을 갖춰 청년들이 머물면서 일하고 교류하며 창업까지 도전할 수 있는 맞춤형 복합 주거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또 청년 플레이어 실험실, 공유 오피스 등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 공간과 공유 주방, 세탁실, 복합 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 편의시설도 갖추고 영월군의 청년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그럼 영월군은 이 같은 시설 조성에 따라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네, 영월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동읍에 물리적 제약 없이 원격 근무가 가능한 청년층을 유입하고 워케이션과 지역 창업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청년 체류 인구 확대와 이에 따른 지역 활력 회복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에서는 2020년부터 청년이 희망이다를 슬로건으로 일자리와 주거, 문화, 창업 등 생애주기별 청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오고 있습니다. 영월군 관계자는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거와 일자리, 관계 문화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면서 이번 공유주거 공간은 청년이 영월에서 삶을 설계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영월군 소식이었고요. 끝으로 평창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평창군의 지역 농수산 식품 미국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라고요? 네, 평창군 농수산식품 수출협회 회원사와 미국 트로닉홀딩스 제임스 최 대표는 최근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수출 확대를 위한 미국 바이어 수출 상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상담에는 트로닉홀딩스 최 대표가 평창군을 직접 방문해 자사의 마케팅 전략을 설명하고 회원사별 가공품들을 확인해
현지의 수요를 고려한 주력 품목 발굴을 통해 향후 수출 품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상담회에서는 회원사가 직접 황새, 산양삼 두유, 메밀, 식혜, 오미자청 등 농수산 식품을 소개하고 자세한 설명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대영 평창군 농수산식품 수출협회장은 협회 회원사와 프로닉 홀딩스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고품질의 지역 농수산 식품류가 K푸드 선두주자로 미국 시장을 공략해 판매 촉진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도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와 한 주간의 강원도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6월 17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